이번 강의는 연립방정식입니다. 이 연립방정식은 2개 내지 3개 아니면 4개 이렇게 여러 개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미지수를 구하는 걸 연립방정식을 푼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미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도 일부 배웠던 그 연립방정식과 동일합니다. 단지 차수가 좀 높은 게 많이 나온다든지 그것뿐이고요. 또 좀 새로운 해법이 그에 따라서 나온다는 것뿐입니다. 자, 내용은 똑같아요. 보시면 1차와 1차짜리 연립방정식 이거 굳이 뭐 선생님이 예를 안 써도 무슨 말인지 다 알겠죠?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건 이미 중학교 때 배웠어요. 해법이 어떻게 되죠? 그지? 가감, 대입, 등치법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하나가 2차식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 2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y를 구하라 이런 문제도 나오고요. 뭐 2개가 다 2차식일 수도 있습니다. 양쪽 다 이것도 2차 이것도 2차 그리고 xy를 구하라. 뭐 3차도 당연히 있죠. 자,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해법, 어떤 문제 유형에 따른 해법을 얘기할 때 보통 3차까지는 차수로 언급하진 않아요, 잘. 자, 보시면 2차까지만 좀 해법이 기본서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감, 대입, 등치 이런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용어가요, 결국은 한 문자를 없애면서 그 연립방을 풀 수 있다는 아이디어거든. 그 없애는 방법을 이제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문자만 없애면 그냥 풀립니다. 1차, 2차 마찬가지입니다. 한 문자 없애면 그냥 풀려요. 어렵지 않게 생각해봐. 이건 뭐 솔직히 설명할 것도 크게 없어요. 자, 이거 xy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치? 이 위에서 y는으로 정리해서 여기다 넣어버리면 x 나올 거 아니야. 이 정도는 이미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경험했습니다. 간단해요. 그러니까 1차, 2차나 1차, 1차는 해법이 그냥 이거야, 이거. 딴 게 없어요. 아무리 봐도. 해법을 얘기하는 해법. 구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 2차, 2차인데요. 이것도 2차고 이것도 2차야. 자, 이런 문제, 이거 풀어랍니다. 어떻게 풀죠? 예를 들어 지금 써놓은 문제 한번 보세요. 이거 어떻게 풀까 한번 잘 보세요. 너무 삐딱하게 썼나? 이거 똑바로 써야 되는데. 잘 보이나? 그렇지. 머리 좋은 친구 보이네, 이거. 선생님, 빼면 되네요. 그렇죠. 빼면 x제곱 없어지잖아. 아하. 2차짜리도 별거 없이 한 문자 속어구나. 이겁니다.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해법은 없습니다, 연립방은. 한 문자 속어. x 속어 되잖아, 빼면. 그런데 이 2개는 해법이 유일하게 이건데요. 얘는 해법이 이거 말고도 또 다른 해법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해법이 더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배울 게 이런 거거든요. 이제 좀 이따. 근데요. 이 더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은 이거야. 이걸로 되면 무조건 이걸로 풀어야 되는 거고 이게 안 되니까 이 다른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낸 거야. 이해 가시겠어요? 자, 꼭 이런 아이디어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요, 뭐 푸는 방법은 좀 이따 연습하도록 하고, 문제 푸는 건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자, 강의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요까지가 한 텀이에요, 지금. 위에 요 2가지 내용에 대해서, 요 앞 페이지에 설명되어 있고, 뒷장은 이제 2차, 2차차. 새로운 풀이가 있습니다. 자, 풀기 전에요. 1차 연립방정식의 해 종류와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게 다 1차짜리죠? 1차 연립방정식. 정확하게는 2원 1차 연립방정식이라고 불렀죠? 미지수가 2개고 식이 2개인 1차짜리. 이 연립방정식은 어떤 해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연립방 풀면 x값, y값이 하나씩 나왔잖아요. 그지? 하나씩. 그걸 우리는 한 쌍이라고 할게요. 한 쌍. x값 얼마, y값 얼마. 끝. 이렇게 나오는 거. 그지? 근데 왜 이 한 쌍이 나오냐면 이 해 종류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거기도 써 있지만 직선의 위치 관계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직선의 위치 관계로 꼭 이해를 해 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요거부터 2개가 연립방정식이지만 한편으로는 직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두 직선의 요게 무슨 뜻이야? 동시에 만족하는 xy 값, 즉 교점을 의미합니다. 교점이에요. 교점.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해가 교점이야. 다. 그러면 직선 2개를 그렸을 때 교점이 1개 나오는 게 결국
한 쌍의 해가 나오는 거야, 해가. 결국 이 교점의 좌표가 이 연립방정식의 답이 됐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이거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자, 또는 어떨 때가 있었죠? 두 직선이 거기 순서대로 하면 그렇지. 두 직선이 일치할 때가 있었잖아, 일치. 그리고 두 직선이 평행할 때가 있었죠. 그럼 두 직선이 일치할 때는 해가 어떻겠습니까? 교점이 무수히 많으니까 당연히 연립방정식의 해도 무수히 많다라고 할 수 있고요. 얘는 교점이 없으니까 얘는 연립방정식의 해가 없겠죠. 해 자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자, 이런 종류를 갖고 있고요. 그러면 직선이 한 쌍의 해를 가질 조건은 결국 한 점에서 만날 조건, 일치할 조건, 평행할 조건을 쓰면 결국 연립방정식의 해 조건하고 똑같습니다. 자, 써봅니다. 그냥 쓸게요. 여러분들 결국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야. 자,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조건은 기울기만 다르면 되겠죠. 생각해봐. 기울기만 다르면 언젠간 만나겠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직선의 기울기가 달라야 돼요. 알겠죠? 그럼 요거 기울기 어떻게? y는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y는 바꾸면 뭐 마이너스 a 아니 뭐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이렇게 해서 기울기 만들고 얘도 기울기 만들어서 기울기 다르다 이렇게 하면 돼. 자, 그래서 선생님 빨리 쓸게요. 그게 결국 이렇게 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앞부분 두 개의 비율이 달라지면 x 개수, y 개수의 비율이 달라지면 그게 기울기가 다르다는 개념이 나와요. 계산해보면 실제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a-분의 a하고 b-분의 b하고 다릅니다. 자, 이제 무수히 많을 조건은 당연히 두 직선이 일치하니까 식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저 두 직선의 방정식이 똑같기 위해선 기울기도 같으면서 y절편도 같아야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야. 저렇게 형태를 y는으로 바꿔서 기울기도 같고 y절편은 같다 이렇게 만들어 보면요,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많이 봤던 거예요, 다 이미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얘도 마찬가지. a-분의 a는 b-분의 b는 0분의 0 이렇게 했죠. 자, 근데 이렇게 쓰면 큰일 나죠. 요 0은요 지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여기도 있는데 왜 지우나요? 얘는 상수가 0인데. 그거는 얘도 마찬가지. 아까처럼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이렇게 바꿔서 해봐. 그래서 일치한다 해보시면 그냥 이것만 나와요. 이거 여기 쓰면 안 됩니다. 이거 쓰는 친구 엄청나게 많아요. 자, 이제 해가 없다죠. 평행할 조건은 무슨 말이야? 그렇지. 기울기는 같으면서 y절편이 다르면 평행했죠. 얘는 기울기가 같다가 요런 개념이 되고요. 앞에 비율이. 아까 이게 기울기가 다르다 했잖아. 그럼 이거는 기울기가 같다가 돼. 그 y절편도 같으려면 상수항의 b까지 같으면 됩니다. 외우시면 돼요. 그냥 받아들여서. 미안. 근데 요거 일치지? 여기 달라야 되죠. y절편이 다르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a-분의 a는 b-분의 b. 그리고 는 0분의 0하고 다르다 이렇게? 아닙니다. 이거 쓰지 않아, 그지? 그러면 어떻게 써요, 여긴? 이렇게 되나? 그럼 똑같아지는데 뭔가? 자, 좀 애매하죠? 자,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는 쓸 게 없어요. 써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무슨 말이냐? 자, 이 두 직선을 잘 봐. 이 두 직선은요, 상수항이 0이잖아. 즉 무슨 말이야? 둘 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들이잖아. 원점을 지나는 어떤 두 직선이 있는데 그 두 직선이 평행할 리가 있겠어요? 없잖아. 그지? 원점 지난 직선이 평행할 리가 없습니다. 그 평행할 조건이 없어요, 당연히 여기는. 자,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뭐 어떤 계산적으로 해서 이걸 파악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은 직선의 위치관계를 이해하는 게 가장 이해도 빠르고 외우기도 좋아요. 전부 다 외우시기 바라요. 네, 문제 좀 연습할게요. 자, 이제 그 조건들, 아까 썼던 그 표의 조건들을 이용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연립방정식이요. 해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옆쪽은 좀 문제가 식이 달라졌지만 저렇게 어떤 해를 가질 조건 이렇습니다. 자, 한번 그대로 조건을 이용해서 풀면 돼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연립방정식이 2원 1차 연립방정식이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평행하다는 얘기죠. 직선의 평행으로 꼭 생각을 해서 머릿속에서 두 직선이 평행하구나.
그러면 그래서 평행할 조건이 아까 썼던 x계수의 b, y계수의 b가 같고 상수항의 b는 다르겠구나.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걸 계산하는데요. 자, 요 앞부분, 요거 이제 계산할 수 있겠죠, 요거는? 요거 풀면, 뭐, 마이너스 m, 요거 풀면은, 자, 마이너스 4m 플러스 4는 3m 제곱이니까 넘겨서 n값 구할 수 있겠죠? 2차 방정식 풀면 돼요. 그럼 n값이 빨리 할게. 마이너스 2 또는 3분의 2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쪽이요. 요 뒤쪽도 보시면 이렇게 계산하는 친구가 꽤 많아요. 이렇게 곱해서 m 제곱은 4가 아니다. 그 결국 m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아니다. 맞아요. 이렇게 써도 뭐 무방합니다. 그 결국 이 중에서 이건 안 돼야 되니까 뭐 답은 그렇죠. 3분의 2가 돼야 되겠죠. 하지만요. 지금은 간단해서 이게 뭐 다행인데요. 이쪽이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또 한번 계산하기가 시간도 그렇고 복잡해집니다. 자꾸. 그래서요. 선생님은 이거를 계산을 따로 하지 말고요. 꼭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의 등식은 계산을 하되 또 하나의 조건은 확인만 해주세요. 확인. 대입해서 확인만 하세요. 이건 계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m은 마이너스 2가 나왔으니 두 개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넣어보는 거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넣으면 어때요? 같아져 버리잖아. 근데 이거 우리가 구할 건 달라야 된다고 지금 써놨잖아. 그럼 얘는 안 되겠잖아. 그치? 넣으면 같아져 버리니까. 안 돼. 그럼 3분의 2는 여기다 넣으면 3분의 2, 3분의 2 넣어보세요. 그럼 실제로 달라져요. 이해 가지? 넣어서 확인하라고. 그냥 달라지나만. 그러니까 답이 그러네. 3분의 2니까 달라지니까 답은 m은 3분의 2네요. 이렇게 하시랍니다. 여기가요. 여러분 됐죠? 근데 여기가 만약에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무수히 많다 해서 등호였어. 문제가.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이거 계산하고 이거 계산하지 말고 이쪽은 계산해서 넣어서 같은지 확인하라고. 꼭 기억해. 그래야지 빠릅니다. 실전에서도. 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해가 존재할 조건이에요. 존재할. 해가 존재한다. 직선으로 생각해. 뭐 연립방 계산으로 가면 안 돼요. 해가 존재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두 직선이. 교점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교점이. 그러면 잠깐 앞으로 가서 교점이 존재한다는 건 어떤 거 있어요? 그렇지. 이거하고 이게 다 교점이 존재하는 거잖아. 얘는 하나고 많고 얘는. 그럼 결국 선생님 이 두 가지를 다 계산해야 해가 존재할 조건이 나오겠네요. 그렇긴 하겠죠. 하지만 오래 걸립니다. 자꾸 계산이 복잡해져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지. 직선의 위치 관계는 딱 여기 써놓은 세 개밖에 없거든. 근데 그 중에서 교점이 존재한단 말은 없지만 않으면 다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의 반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결국 그러네. 해가 존재하지 않을 조건을 이미 구했으니까 존재할 조건은 그것만 아니면 되겠죠. 이것을 반대로만 답을 써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절대 이거를 한 쌍일 때 무수히 많을 때 나눠서 두 번 계산하면 안 돼요. 그럼 복잡해서 결국은 많이 틀려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뭐 거의 비슷한데 문제만 끝에 0으로 바꾼 거예요. 그럼 이 연립방정식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아하, 두 직선이 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둘 다. 이 생각을 하고 가야 돼. 0, 0 이외의 해를 갖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앞에서는 해가 한 쌍, 뭐 무수히 많다, 없다, 뭐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로 했는데 아니 갑자기 느닷없이 0, 0 이외의 해를 갖는다. 두 직선이 어떻단 얘기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금방 선생님이 원점을 지나는 두 직선이거든. 얘들은 뭐 어떤 직선이 하나 있고 하나가 있고 뭐 이런 상태야. 예를 들어서 원점 지나는데 근데 그럼 해가 무조건 0,0이 있을 거 아니야. 교점은. 근데 0,0 이외의 해가 또 있다는 것은 이거 말고 교점이 더 있다는 얘기잖아. 이거 말고 교점이 더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렇지. 두 직선이 일치한다는 얘기죠. 일치해야 교점이 0,0 말고도 딴 데도 더 있을 거 아니야. 해가요.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아, 일치한다는 얘기구나. 그럼 결국 두 직선이 일치할 조건, 아까 썼던, 그럼 그 조건 그대로 만들면 됩니다. 뭐가 돼? 마이너스 m 플러스 1분의 3m은 m분의 4. 요게 일치할 조건이었죠. 그 요것만 계산하면 되네. 그래서 이 답은 아까처럼 식이 계산만 하면 돼. m 값이 마이너스 2하고 3분의 2가 나옵니다. 이게 답이겠죠. 일치할 조건이. 자, 그 다음 마지막. 저 연립방정식의 해 xy가 곱해서 양수일 조건, 이 말입니다. 이게 해예요, xy가. 그지? 해를 곱해서 양수일 조건. 무슨 말일까요? 자, 곱해서 양수란 말이, 그지? x하고 y가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란 뜻 아니야. 근데 교점의 xy, 아니, 해 xy는 결국 교점에 잡히려 했거든? 결국 일반적으로 두 직선의 교점의 x좌표, y좌표의 부호가 같다는 얘기거든? 무슨 말이에요, 이게? 교점이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둘 다 양수면 교점이 1, 4분면에 있다는 얘기잖아. 둘 다 음수면 교점이 3, 4분면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점이 여기 아니면 여기 있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일까? 원점을 지나는 두 직선이 교점이 여기 아니면 여기 있도록 하라. 아, 이것도 일치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일치해야 되겠지? 이해 가세요? 이렇게 일치해야 돼. 만약에 이렇게 일치하면 어때요? 안 되겠죠? 지금 같이 그려서 꼭 헷갈리는데 하나 지울게. 두 직선이 일치하는데 교점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일치해야 돼, 일치가. 그럼 아까 일치할 m을 두 개 구해놨잖아. 그럼 m 두 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넣어서 저기다. m에다 마이너스 2 넣어봐. m에 마이너스 2 넣으면 직선이 어떻게 돼요? m이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직선을 그린다고 생각할까? 그럼 마이너스 2 넣으면 식이 y는 얼마 나와? 2분의 3x 나오죠? 이해가? 밑에 거도 마찬가지 y는 2분의 3x 나올 겁니다. 일치하는 조건이니까. 그럼 결국 일치하는 직선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근데 m이 만약에 3분의 2다. 그러면 어떻게 돼? 식이 m이 3분의 2가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죠? 마이너스 2분의 1x. 그럼 이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죠, 지금? 방향상. 그렇지? 그러면 이 문제에 맞는 조건은 답이 요거겠죠, 요거. 이건 안 되겠죠. 교점이 1, 4분면 아니면 3, 4분면이 있어야만 이걸 만족할 거야.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문제를 바꿔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을 충분히 직선의 위치관계를 이해하시고 응용 문제를 다루시면 편합니다. 네. 자, 이제부터 이제 조건이 아니라요. 이제는 연립방을 풀겠습니다. 이제 직접 xyz를 구하는 걸 해보자. 자, 그런데요. 두 개짜리 너무 쉬우니까 세 개짜리로 갈게. 근데 세 개짜리도 일반적인 건 여러분들이 이미 중학교 때 많이 연습을 했다고 제가 믿어도 되죠? 그지? 그래서 좀 특이한 거 하나만 좀 소개할게요. 자, 이런 연립방을 풀어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본은, 연립방의 기본은 뭐라고? 한문자 속어, 한문자 속어. 그럼 만약에 이걸 진짜 기본적으로 한문자 속어로 간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것도 대답 못하는 친구 많더라고. 한문자 속어 할 거야. 자, 어떻게 할 거냐고. 없앨 문자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선 선택. 뭘 없앨 거냐 말이야. X, Y, Z 중에. 쌤, 전 Z 없앨래요? 그렇지. Z를 없애기로 마음을 먹으면요. 이 두 개에서 Z 없애고 또 다른 두 개에서 Z 없애고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 Z 없애면 빼면 될 거 아니야. 그지? 빼면은 뭐 이렇게 나오고요. 이 두 개 Z 없애려면 2 곱해서 빼면 되죠? 뭐 이해 가시나?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되잖아. 그지? 이런 거지. 응. 자,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이거보다 더 특수한 풀이가 있어요. 이 식 자체가 특수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특수하죠? 그렇지. 개수를 잘 보면 뭔가 돌아가잖아. 이 세 숫자가 이렇게 한 칸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잖아. 이런 윤환형 개수를 가진, 돌아가면서 나오는 윤환형 개수를 가진 연립방은 이게 다 더했죠? 기억나지?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 다 더하는 해법이 특수한 형태에선 꼭
써야만 간단하게 풀립니다. 아까처럼 풀면 Z를 소거하면 복잡해져요. 그럼 더하면 4x, 4y, 4z니까 이렇게 써지고 여기는 3되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나누잖아. 그지? 4 나눠서 이렇게 쓰게 돼? 그래서 어떻게 이제? 얘하고 얘 빼면 되죠? 요 첫 번째 식에서 요 식 빼면 x 나오잖아. 두 번째 식에서 얘 빼면 y 나오죠? 여기서 이거 빼면 z 나오죠? 됐네. 뭐 그런 거야. 굉장히 간단한. 자, 이것도 이미 여러분들 경험한 친구들 많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는요. 자, 본 문제로 올게요. 잠시 연습한 건데. 본 문제. 이걸 풀어랍니다. 풀어라. 그럼 아까 옆에서 연습한 문제와 이 문제 차이가 문자 하나가 들어있다는 것뿐이 없죠. 똑같습니다. 풀이가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단 답이 숫자로 나오는 게 아니라 x, y, z가 뭔가 a가 포함된 답이 나오겠죠. 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자, 어떻게 푼다고 그러면? 그렇지. 세 개를 더한다는 게 보여야 돼요. 식의 특수성에서. 그러면 a 플러스 1x가 되고 a 플러스 1y가 되고 z가 되니까 뭐 이렇게 a 플러스 2가 되네. 자, 여기가 a 플러스 2하고 는 3 이렇게 되겠죠.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 얘를 나눠야 된다는 게 생각이 돼요. 아까 그걸 생각해봐. 그러니까 나누면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a 플러스 2분의 3이 되죠. 됐네. 그럼 이제 어떻게 x, y, z? 그러네. 이거 빼면 되죠. 아까처럼. 첫 번째 식에서 얘 뺍니다. 그럼 y, z가 다 사라질 거 아니야. 그잖아. 됐네. 그럼 1번 식에서 요거를 빼주면 a-1x는 1에서 요거 빼니까 얼마 나올까? a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1 나오나요? 1 마이너스 a 플러스 2분의 3이니까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됐네. 자, 그래서 이제 x는 뭐야? 요거 a 마이너스 1 지우면 그러네. a 플러스 2분의 1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식에서도 요거 뺄 수 요식 뺄 수 있죠? 똑같이. 그럼 여기서 요거 빼도 어때? 상황이 똑같잖아. 그럼 결국 y도 이거 나오겠네요. 똑같이. g도 마찬가지겠네. 그렇겠죠? 식이 다 동일하니까 지금. 그러네. 자, 요렇게 해서 x, y, z를 구한 게 답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뭐 문제를 봤을 때 전혀 다른 게 없어요. 근데 문자를 껴놓으면 못 푼다 이렇게 되는 친구들이 많은데 똑같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자, 지금 여기서 푼 이 답에 아니면 풀이에 모순점이 있는데요. 자, 그걸 설명 안 했습니다, 선생님. 어디가 좀 잘못된 점이 있는데 어딜까? 어디?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자, 이게 보이셔야 돼요. 수학은요, 함부로 양변을 나누면 큰일 납니다, 문자를. 숫자는 나눠도 돼요, 그죠? 이 약분해도 되고 그런데 A를 갖다가 양변해서 약분해서 X는 Y다라고 결론 내리면 이건 틀렸죠? 왜 틀렸어? A가 0일 수 있잖아, 그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근데도 여러분들은 자꾸 똑같으면 지워버려. 그게 아니거든. 나눌 때는요, 걔가 0이 아닐 때만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을 꼭 가져셔야 돼요. 그럼 지금은 보면 잘못 나눈 게 두 번 있었어요. 여기서 얘 나눌 때 문자를 나눴잖아. 이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 2단계가. 또 여기도 a-1 그냥 나눠버렸죠. 이게 문제가 두 군데 생겼어요, 지금. 그러면 실제로 내가 구한 이 답은요. 잘 봐. 이 답은 a가 마이너스 2도 아니면서 1도 아니어야만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렇게 해서 0이 아니니까 나눠서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이때 아닐 때만 이 답인 거야. 그럼 이상하잖아. 그럼 선생님 A가 마이너스 2면 어떻게 돼요? 또 A가 선생님 1이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를 뭔가 추가적으로 더 생각을 해줬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일단은 쭉 풀으라고 습관대로 풀되 여기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었구나가 캐치가 돼야 돼. 계속 중간중간에. 그럼 이때만 따로 생각해 봅시다 한번. 자, A가 마이너스 2면 어떻게 되나? 여기서 그럼 얘가 0 되거든? 0 곱하기 무언가가 3 된다. 말이 되나? 없죠?
그럼 이 값이 없을 거거든. 이 값이 없단 말은 x, y, z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a가 1이면 아까 여기였죠? 이제 a가 1이면 1 넣으면 0x는 0 이렇게 돼요. 0x는 0이니까 x는 모든 수가 다 되겠죠. 그럼 당연히 y도 아까 그렸고요. z도 그렇습니다. 결국 x, y, z는 무수히 많죠. 모든 수가 다 됩니다. x, y, z 모든 실수가 다 될 수 있어요. 그지? 응.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아니에요. 좀 위험했습니다. 모든 수가 아니라 정확히 1을 여기다 넣어봐요. 1을 넣으면 세 방정식이 모두 동일하게 뭐야?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거를 만족하는 모든 수. 이게 좀 정답입니다. 그냥 모든 수가 다 되진 않죠. 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논리. 그래서 답은요, 어떻게 써야 되냐? 이거일 땐 해가 없고, 이거일 땐 이런 모든 수고, 이럴 때는 이렇다라고 이걸 다 명시해야 답이 돼요. 논리입니다. 답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답을 내는 그리고 중간중간 과정을 잘 조심해야 된다는 거 꼭 말하고 싶었어요. 네. 자, 연립방정식을 푸는 문제 하나만 더 연습하고 이제 좀 어려운 걸로 갈게요. 얘는 1차고 2차인데요. 뭐 차수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한 문자를 없앨 수 있는가를 먼저 꼭 파괴. 한 문자 없앨 수 있나? 그러네요. 첫 번째 식에서 어떻게? y는으로 바꿔서 이걸 밑에다가 대입하면 되겠네, 그지? 그럼 밑에 식은 어떻게 되냐? x제곱 플러스 y가 이게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럼 전개하면은 2x제곱 마이너스 2x 넘어간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나오네요.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는 0 나오죠. 됐죠? 이제 x 구하면 뭐 나옵니까? x가 근의 공식 2a분의 플러스 마이 이렇게 해서 루트 5 나오네요. x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자 봐요. 두 개 나왔잖아. 근데 우리는 일단 어떻게 설명을 먼저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합시다. 좋아요. 그럼 이 x를 잡아. x를 갖다가 이제 어디다 넣어야 돼? 둘 중에 어딘가 넣어서 x, y 구하잖아. y를. 어디다 넣을까요? 반드시 차수가 낮은 데 넣어야 됩니다. 기억해도. 이 x를 엿다 넣어버리면 이게 y 제곱이니까 또 y가 또 여러 개 나오거든. x가 지금 두 개예요, 실제로. 그럼 하나를 넣고 y가 구하면 두 개 나오고요. 또 하나 넣으면 y가 두 개 나오니까 이상해져. 네 개나 돼, 답이. 아니야. 두 개를 모두 만족해야 된다는 개념에서요. 1차를 만족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더 강력하잖아. 이건 여러 개의 해를 나오게 하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반드시 차수가 낮은 곳에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다. 그럼 y가 뭐 됩니까? y는 1 빼기 x니까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헷갈리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할게요. 여러분들이 x만 구할 땐 이렇게 써도 됩니다. 하지만요. 뭔가 그거 가지고 또 다른 값을 구할 땐 절대 이거를 한꺼번에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위험해요. 맞을 수도 있지, 당연히. 머리 좋은 친구 맞겠지만, 헷갈립니다. 따로따로 써주는 게 가장 안정된 방법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가지고 y 구하고 이거 가지고 y 구해서 해를 이렇게 여러 개의 순서상으로 써주는 게 답은 이거 또는 이거다가 답이겠죠. 이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여기다 넣으면 1 빼기니까 이제 쉽잖아. 에? 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답이 두 개 나올 때 꼭 나눠서 계산하세요. 한꺼번에 계산하면 잘못 틀립니다. 그런데 책들을 보면요. 이렇게 쓴 게 선생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나는 이런 걸 좋아해요, 솔직히. 쓸 때 좀 귀찮아. 근데 답은 얘를 갖다가 간단히 쓴다고 이렇게 써놓습니다. x는 한 번에 아까처럼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고 쓰고요. y는 2분의 뭐가 돼? 두 개 쓰면 마이너스 1 또 두 개가 되는데 잘 보면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5. 그죠? 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순서가 중요한데요. x가 플러스일 때 y는 마이너스잖아, 지금 실제로. 그러니까 위에 거의 부호 길이가 한 쌍의 해고 밑에 있는 부호 길이가 한 쌍의 해다. 그거를 우리는 여기다 복호동순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말을 꼭 써야만 되는 거예요. 이걸 안 쓰면 틀립니다. 안 쓰면 틀려요. 이게 이렇게만 써놓으면 해가 네 쌍인 거예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안 됩니다. 이거 써야. 그리고 답들은 이렇게 많이 써요. 답지에. 왜? 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쓰려니 답지가 공간도 많이 들고 그 출제하는 사람도 좀 귀찮으니까 이렇게 쓰지만 여러분들은 꼭 따로 쓰는 걸 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자, 됐죠? 네. 자, 이제 좀 복잡한 형태입니다. 자, 2차와 2차짜리의 연립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는 뭐 한 문자 소호가 되니까 어려운 게 크게 없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이런 유형에 대해서는 좀 다른 어떤 방법을 제시할 텐데요. 참 유형이 많아요. 외우셔야 됩니다. 이것도 결국은. 지금 보면 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잘 한번 보세요. 먼저 잠깐 봐도 상관없어요. 보시면 한 문자 소호가 기본인 이 연립방정식에서 이 두 문제는 잘 보면 한 문자 소호가 쉽지 않죠. 그지? x만 없애거나 y만 없애기가 지금 둘 다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나오는 거야. 지금부터. 자, 그럼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준 방정식을 변형을 해야 됩니다. 변형을 해서 여차저차 하면 한 문자가 없어져요. 결론은 한 문자 소거가 되는 건데 바로 안 되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얘도 한 문자 소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테크닉을 알고 있어야지. 어떻게 해서 한 문자를 없앨 것이냐. 자, 외우십니다. 약간. 자, 첫 번째가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 되는 것이 있나 찾는 겁니다. 연립방정식 두 개 중에서. 만약에 인수분해 되는 게 없다면 2차 항을 소거하는 방법으로 가보고요. 그것이 안 되면 상수항 소거 방법으로 가보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치환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의 치환은 앞에서 우리가 그냥 똑같은 모양을 뭐 T라고 놓든 A라 놓든 그게 아니라 정해진 치환입니다. 약간 X 더하기 Y를 뭐 여기 문자대로 하면 A 그리고 XY를 B 이렇게 치환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테크닉을 써서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 수가 있는데요. 자, 하나씩 경험해보고 얘기할게요. 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둘 다 2차고 한 문자 소거가 안 됩니다. 그때는 인수분해 되는 게 있나 본다는 얘기야. 그럼 둘 중에 인수분해 되는 게 위에 있죠. 그러네. 그러면 자, 요걸 좀 처음이니까 선생님 좀 자세히 쓸게요. 첫 번째 거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하고 x 플러스 2y는 0이 되죠. 그리고 밑에 거는 그대로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럼 다시 한 단계 더 가면 밑에 거는 가만히 놔두고요. 그지? 그 다음 위에 거는 곱해서 0이니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y가 0이거나 또는 x 플러스 2y가 0이다로 첫 번째 식이 바뀌죠. 그러니까 요 식만 이렇게 바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동치 변형이 맞죠. 이건 이 문제랑 같은 문제고 이건 이 문제랑 같은 문제잖아. 위식만 바꾼 거야.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 말이야. 지금 보면 연립방정식이란 말은 이것도 성립하고 이것도 성립해야 되는 xy인데 근데 이 식이 두 개로 쪼개졌거든? 이거 아니면 이거란 얘기야. 그렇다면 연립도 이걸 만족하면서 이걸 만족하는 xy가 있겠고 또는 이걸 만족하면서 이걸 만족하는 xy가 또 있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따라서 위에 나와 있는 두 개의 잘려진 1차 식을 밑에 있는 2차 식하고 두 번 연립해야 돼요. 논리가 이해 갑니까? 논리 잘 생각해봐. 위에 게 두 개로 쪼개졌으니까 이게 성립하거나 또는 이게 성립한다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두 번을 나눠 푸는 거. 자,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죠? 이제는 이게 가능한 연립방정식이지 한 문자 소가 쉽잖아 이제.
맞나요? 자, 여기서 뭐 y는 해서 집어넣으면 끝나네. 그러면 한 문자 소거된 이제 어렵지 않은 연립방이 돼요. 중학교 때도 경험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정도.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뭐 x는 해서 집어넣어서 해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선생님이 끝까지 다 풀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요거 좀 생략해서 풀을게요. 자, 요거를 여러분들 x는 y에서 집어넣게 되면 y가 뭐가 나오냐면요. y가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i가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i가 나옵니다. 이해 가세요? x를 소거한 거지. x는 해서 넣은 거야, 여기다. 그러면 요 y를 갖다 이제 다시 두 식 중에 어딘가 넣어서 x를 구해야 되는데 어디다 넣으라고? 그렇지, 반드시 1차에 넣으라고요. 2차에 넣으면 안 됩니다. 2차에 넣으면 또 두 개나. 그래서 지금 얘를 갖다가 요 y에다 집어넣어서 x를 구하면 결국 같으니까, 그러면 x는 뭡니까? 같으니까 그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i 이렇게 써지겠지, 그지? 됐지? 요렇게 답이 돼. 근데 이렇게 쓰면 맞을까 틀릴까? 안 된다고 했죠? 그지? 왜? 지금 보면 y가 플러스면 집어넣으면 x도 플러스 나오는 거고 y가 마이너스면 x도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그지? 순서쌍에 맞다는 표시로 저번에 복호동순이라는 말을 꼭 쓰기로 했어요. 이해 가시지? 그러니까 위에 꺾일이 한 짝이고 밑에 꺾일이 한 짝이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안 쓸 거면 쌍을 두 개로 직접 써야 돼요. 나눠서. 기억나죠? 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x는 해서 집어넣고 y 구하고 y 값에 대해서 또 1차에 넣어서 x 구하고. 생략이 되겠죠? 이 정도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인데요. 자, 한번 보세요. 둘 중에 인수분해 되는 게 있나 찾습니다. 인수분해 되는 게 있나요? 잘 보세요. 없죠? 인수분해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 방법으로 2차항을 소거해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2차항 소거는 2차항이 지금 얘하고 얘 딱 두 개잖아, 그지? 딴 건 다 1차니까 이걸 소거한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할까? 요걸 뭐 1번식이라고 하면 1번식, 얘를 2번식이라고 하면 얘를 없애려면 1번식에다 2를 곱한 다음에 2번식에다가 3을 곱해서 빼주면 y제곱이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선생님이 요걸 빨리 계산하면요. 뭐가 나오냐면 x-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요. 자, 요렇게 해서 선생님이 하나의 식을 더 얻어냈습니다. 자, 여기서의 논리입니다. 잘 보시면 이 두 개를 만족하는 xy를 구하라인데 내가 두 식을 섞어서 짬뽕해서 새로운 식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연립하냐면 1, 2번을 연립하라인데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이런 생각은 뭐 기본수 같은 데 잘 안 나오지만 이런 설명. 1번, 2번, 3번을 연립한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세 개를 만족하는 xy를 구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런데 문자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굳이 세 개 연립할 이유가 없거든. 그래서 좋은 거 두 개만 골라요. 셋 중에 좋은 거 두 개. 가장 편한 거. 몇 번이겠어요? 그렇지. 3번이 1차식이니까 얘하고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아무거나 좋습니다. 네. 아무거나 하나를 골라서 자, 선생님은 2번을 고를게요. 이렇게. 요 두 개를 골랐습니다. 그 요 두 개를 연립해버려서 나온 답이 이 문제의 답이란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는 1번이 필요 없는 거예요. 기억해? 1번을 지금부터 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예 버리고 이 두 개만 연립한 방정식의 답이 이 문제의 답이 돼요. 좀 이해 가시죠? 이걸 완전히 논리적으로 보이긴 좀 그런데 두 개를 연립한 것이 이 문제의 답이다. 그럼 이제는 하나는 1차고 하나는 2차니까 어렵지 않잖아, 그지? 이거 한 문자 y는 해서 넣어버리면 쉽게 나와요. 참고로 이런 얘기 한번 잠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x 빼기 y는 1하고 x 더하기 y는 3이다가 있어요. 아니면 2 하나 붙일까 이렇게? 자, 이 연립방을 풀어라면 우린 보통 y를 소거합니다. 그지? 1번, 2번. y를 소거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빼볼게요, 한번. y를 소거 안 하고. 빼보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2라는 그냥 어떻게 보면 1, 2번을 섞어서 만든 그냥 하나의 또 다른 식을 만든 거야. 지금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두 개를 연립하라지만 나는
1, 2번을 섞어서 나온 새로운 식이 하나 더 있다면 1, 2, 3 중에 아무거나 두 개 골라서 연립해도 이 답은 똑같아요. 실제로 이거 1 버리고 2번하고 3번 요거 연립해서 XY 구하면 원래 문제 답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공통근의 문제로 좀 설명이 가능하긴 하지만 지금은 이 정도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건데요. 요거 칠판이 좀 저그가 돼요. 지우고 다시 할게. 자, 3번입니다. 자, 얘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면요. 자, 처음부터 한번 천천히 봅시다. 이 문제를 처음 봤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럼 가장 먼저 여러분들은 접근을 인수분해로 하겠죠. 자, 봅시다. 인수분해 되는 게 있나 찾아보세요. 선생님 인수분해 되는데요, 이거? 선생님 인수분해가 x 플러스 y에 x 마이너스 2y 이렇게 되는데요. 그렇죠. 여기가 플러스 왜 마이너스? 이렇게. 자,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데요. 선생님 인수분해 방법이네요. 라고 하지만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앞에서 처음에 얘기한 인수분해형은요. 자, 지금 이런 걸 잘 들어야 돼. 처음에 말한 인수분해형은 반드시 한쪽 변이 0으로 되고 인수분해가 돼야만 인수분해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되긴 되지만 이거 갖고 열림 못해요. 이 때문에 안 돼요. 한쪽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가 넘어가서 2가 이렇게 넘어가서 얘가 인수분해가 좌변이 되면 그건 인수분해형이 맞아. 근데 자, 이 넘어가면 인수분해 되겠어 이게? 해보세요. 안 됩니다. 그죠?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형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한쪽을 0 만들고 인수분해 돼야 되거든. 그러면 이건 둘 중에 어느 것도 인수분해 되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2창 소거 되나요? 2창이 얘도 2창, 얘도 2창, 얘도 2창, 얘도 2창이지만 여러분들 알아도 요것도 2창입니다. XY도. 그래서 여기가 전부 다 2창인데 이 2창을 싸그리 없앨 수 있어요? 그렇지, 없잖아. 한꺼번에 싹 다 없앨 수 없어요. 그럼 2창 소거도 포기해야 됩니다. 아까 풀었던 2번은요. 2차 항을 전부 다 없애서 1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었지. 그때만 쓰는 거지. 2차 항이 하나라도 살아남으면 그건 2차 항 소거 방법을 쓰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상수항 소거를 합니다. 그럼 결국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니까 이 상수항 두 개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1번식에다가 3 곱하고 2번식에다 2 곱해서 빼면 되겠죠. 그럼 상수항이 0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여기다 3을 곱해버리면 3x제곱 플러스 3y 3xy 마이너스 6y 제곱은 6 될 거고요. 그 다음 밑에 거는 2 곱하니까 4x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2y 제곱은 6 되죠. 그래서 빼버린다는 게 어디서 어떻게 빼도 되는데 이렇게 빼면은 자, 빼서 정리하면 선생님 빨리 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5xy 플러스 4y 제곱은 0 나옵니다. 빼보시면 자, 그럼 아까랑 아이디어가 비슷합니다. 1번, 2번, 얘가 3번 했을 때 셋 중에서 어느 두 개 좋은 걸 골라서 인수분해 하는데요. 지금은 3번을 선택합니다. 왜? 인수분해 되거든 이제서야. 그지? 0 있고 인수분해 되잖아. 그러면 3번하고 뭐 둘 중에 자기가 편한 거 아무거나 둘 중에 아무거나 편한 거를 찾는데 그거를 뭐 아무나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뭐 1번을 하든가. 이래서 1번하고 3번을 연립하면 됩니다. 2번은 버리면 돼요. 쓸모없는. 그럼 이제 이건 연립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아까 봤던 거죠? 얘하고 얘 연립할 때 얘가 인수분해 되거든. 보이죠? 그럼 아까 풀었던 1번 문제하고 동일하죠? 하나가 인수분해 되고 그럼 인수 두 개 만들어서 얘랑 각각 연립 2번 하면 되잖아. 얘는 버리고요. 얘는 쓸모없는 거야. 됐지? 여러분 직접 해보셔서 답은 내시기 바랍니다. 자, 답은 써줄까? 그래요. 한번 풀어볼 친구들은 풀어보세요. 답은 보자. y가 저게 나오니까 집어넣으면 아이고 선생님 미리 계산을 안 해놨네. x가 일단 y부터 쓸게. y가 3분의 1 또는 y가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고요. 3분의 1 나오고 x가
여기다 4를 곱하니까 3분의 4가 나오고 하나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와요. 이렇게 두 쌍이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인데요. 자, 얘도 한번 처음부터 천천히 살펴봅니다. 인수분해가 되는 게 있나 찾아보세요. 없죠. 그러니까 1 넘어가고 2 넘어가면 인수분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2차항 소거 가능한가? 안 되죠. 2차항을 다 없애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착각하면 안 돼요. 쌤, 두 개 빼면은 x제곱 y제곱 없어지는데요. 근데 이게 안 없어지잖아. 이것도 2차항인데. 그럼 안 됩니다. 우리가 차수라고 하면은 x제곱, x3승 이런 것만 차수가 있는 게 아니라 x제곱, 뭐 x와 이런 것도 2차항이에요. 왜냐면 차수라는 건 문자가 몇 개 곱해졌냐가 차수를 결정하거든. 미지수가 2개 곱해진 건 2차입니다. 얘. 자, 그래서 지금 2차항 소거가 안 되고, 그 다음 상수항 소거는 되나요? 자, 이건 바로 알 수가 없죠. 왜냐면 여기다 2를 곱해서, 그지? 밑에다 2를 곱해서 빼봤을 때 인수분해가 되느냐? 이런 문제거든. 근데 지금은 얘는 몰라요. 선생님이 확인해보진 않았는데 가능할 수도 있지만 안 될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뭐 그걸 떠나서 다른 방법을 소거하기 위해서요. 안 된다고 생각할게요. 자, 그럼 이제 어떤 방법을 쓰느냐? 마지막으로 치환형인데요. 이거를 A로 놓고 이거를 B로 이렇게 치환하자는 얘기거든. 아까 썼듯이. 이렇게 치환. 그러면 요 두 식이 잘 보면 이 두 가지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왜? 위에 거 쓰면 어떻게 돼요? 얘는 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y 더하기 x 플러스 y 이렇게 써지게 될 거고, 밑에 거는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3xy는 1 이렇게 써지게 되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꾼 문자 a, b로 바꿔 집어넣으면 a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a가 되고요. 는 2가 되고, 밑에 거는 a제곱 마이너스 3b는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문자가 a, b로 바뀌었으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a, b를 구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x, y는 잠시 잊어버려야 되죠. 여기서 어떻게 하면 a, b를 구할 건가? 그럼 또 다른 연립방정식이라고 생각해. 그럼 얘도 2차고 얘도 2차인데요. 그럼 또 다시 처음부터 가야 돼. 인수분해 되는 게 있나 보세요. 이런 게. 자, 2차항 소거가 되는가 보셔요. 이런 겁니다. 상수항 소거가 되는 거 있는가. 자, 지금 2차항 소거가 딱 보이기도 합니다. 그죠? 2차항 소거하면 1차씩 나오니까 가능해요. 근데 공부 삼아 지금 이거 2차항 소거를 하는 게 맞을까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연립방정식의 기본은 뭐라고 했냐면 한문자 소거입니다. 한문자 소거가 되는지부터 살폈어야 돼요. 꼭 기억해요. 2차항 소거 막 이런 게 아니라, 인수분해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B가 소거됩니다. 그렇죠? 그잖아. 여기서 B, 뭐 여기다 3 곱하고 여기 2 곱해서 빼면 되죠. 그럼 B가 소거되면 A가 구해질 거 아니야. 이해 가시지? 그렇게 해서 구해보면요, A가 마이너스 4 또는 A가 1 나옵니다. 해보세요. 뭐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한문자 소거가 기본입니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4를 다시 여기다 딱 집어넣으면 B 나오겠지, 그지? 여기다 밑에 걸 선택할게. 마이너스 4를 여기다 넣으면 B 값 나옵니다. 그럼 B가 5 나와요. 그 다음에 A는 1을 갖다 집어넣으면 B는 0이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개 나와요. 자, 이제 A, B가 구해졌으니까 다시 원래식으로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4겠지. 그리고 B는 XY가 5겠죠. 또는 X 플러스 Y가 1이고 XY가 0이다. 이렇게 두 쌍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각각 또 풀면 되잖아. 이제 여기서 XY 구하고 또 여기서 XY 구하고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건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죠. 얘도 기본은 한문자 소거니까 위식에서 Y는으로 정리해서요. 여기다 넣어주면 할 수 있겠죠. 넣어주면 XY 해가 나오고 여기도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잠시요. 뭐 해를 구하는 건 이제부터는 어렵지 않는데, 자, 지금부터 조금 다른 해법을 잠깐 소개할게요. 자, 요것도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 요거 하나만 잠시 예를 들겠습니다. 잠시 이거 하나만. 얘를 풀 때
y는 해서 한 문자를 소거하는 방법이 제가 보기엔 제일 좋아요. 그런데 약간 특이한 해법도 있다 이런 건데요. x, y 두 문자를 두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볼게요. x, y를 두 근. 그러니까 이게 두 근인 2차 방정식을 하나 만들 때 변수를 t로 잡으면요. 어떻게 될까? t제곱,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쓰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t 빼기 x, t 빼기 y는 0 이렇게 만들면 근이 xy인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 전개하면 t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y의 t 플러스 xy는 0이 되죠. 그지? 그래서 잠시 요건 지울게요. 아니 지울까? 처음에 요건 과정은 이렇게 설명했지만 빠르게 보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그지? xy가 두 근인 방정식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근데 원래 뭐 2차 함계수가 1이 아니라 뭐 딴 걸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하나만 만들면 됩니다. 1로 만들게요. 그냥 이렇게. 자, 그래주면은 어떻게 되냐. t제곱 마이너스 요 합이 문제 나온 게 마이너스 4잖아. 그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4니까 합해서 플러스 4t가 될 거고요. 곱은 5 나왔죠. 그럼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되니까. 그럼 여기서 t 값은 얼마? 마이너스 5 또는? 아니구나. 아이고 이거 숫자가 복잡하게 나오네요. 자, 선택을 조금 잘못했네. 이걸 선택하면 좀 편했는데. 자, 어쨌든 자 t를 근의 공식으로 구합니다. 그러면 근의 공식으로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시니까 i가 나오네요. 허수.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t를 두 개 구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자, 따로 써볼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 마이너스 2 플러스 i 이렇게 두 개 나와요. 근데 처음에 이거 두 개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만들어서 걔를 풀었으니까 당연히 이것이 바로 뭐겠어요? xy겠죠. 근이니까. 근데 얘가 x냐 얘가 y냐 아니면 얘가 x냐 얘가 y냐를 모르니까 마지막에 답을 쓸 때는 두 가지 경우가 다 가능한 경우죠. 만약에 얘가 x라고 한다면 얘가 뒤에 게 y가 될 거고요. 또는 x를 만약에 얘로 잡으면요. y는 앞에 게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를 두 쌍 구할 수 있습니다. 뭐 실제로 한 문자 소거해서 구하면 이 해가 나와요. 두 쌍이. 자, 이런 독특한 해법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다룰 때 많은 자신감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유형별로 하나씩 풀어봤는데요. 자, 다시 한번 조금 짚을게요. 자, 총정리합니다. 한 문자 소거가 힘든 연립방정식, 특히 그런 것들이 2차에서 다 나오는데요. 얘들은 정해진 순서로 꼭 풀어달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를 보자마자 이걸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이거부터 확인하시고 인수분해되는 게 없다 할 때는 2차 항소거, 2차 항소거가 힘들다 하면 상수 항소거, 상수 항소거가 잘 안 된다, 잘 안 되면 이거. 그런데 상수 항소거가 잘 안 된다가 무슨 얘기냐? 잠깐 여기로 오시면 네. 자, 보세요. 지금은 상수항 소거를 했더니, 자, 뭘 기억해야 되냐면, 상수항 소거를 했더니, 그 상수항 소거에서 나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꼭 기억해. 그럼 선생님, 상수항 소거 했는데 얘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상수항 소거 방법을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고, 아하, 내가 뭔가 놓쳤나 보구나. 이거 안 되면, 인수분해가 안 되면, 요 셋 중에 뭔가 하나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다시 가야 됩니다. 놓친 거예요, 뭔가 자기가. 이해 가시지? 자, 이렇게 해서 꼭 암기까지 해두시기 바랍니다, 해법을. 네. 자, 이제 좀 특이한 방정식 하나를 소개합니다. 앞에까지 연립방정식은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고요. 이제 좀 독특한 방정식이 하나 나옵니다. 이건 연립방은 아니에요. 자, 부정방정식이라는 건데요. 얘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런 거 봐요. 만약에 x 빼기 y는 1이다라는 이식을 하나 주고는 xy를 구하라고 한다면 xy가 너무나 많아서 우린 못 구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못 구한다는 게 너무 많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답을 일일이 쓰기가 안 된다니. 이렇게 문자가 두 개인데요. 식은 하나밖에 없어서 이걸 만족하는 문자가 너무 많은 거야. 이런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부정방정식은
대부분 다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문자 수가 더 많은 거예요,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뭐 여기도 써놨지만요. 옆에 문제도 그렇습니다. 문자는 2개인데 식은 하나. 아니면 뭐 이럴 수도 있어요.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 뭐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플러스 z는 3. 이 2개를 만족하는 x, y, z를 구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2개로 어떻게 x, y, z를 구해요?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x, y, z는 많습니다. 무수히 많아서 못 구하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이런 부정방정식을 지금부터 구하는데요. 근데 아니 선생님 이러고 못 구한다면서 왜 또 지금 구한다고 하시나? 자, 그래서요. 이 부정방정식은 대부분 특수한 조건이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가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냥 이걸 여기서 x, y 구하라 못 구하죠. 단지 이런 거. 아하, 정수다라는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조건이요.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추가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특수 조건이 뭐가 붙냐면요. 대표적인 게 정수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수 조건이 붙습니다. 아니면 실수다라는 조건이 붙어요. 이렇게 2가지인데 뭐 경우에 따라서 뭐 많이 나누자면 유리수 조건이 붙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좀 거보단 가장 대표적인 거 2가지만 소개할게요. 나머지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실수 조건이 붙은 부정방정식은 뭐 옆에 보이는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이냐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자, 그냥 이걸 열심히 풀어서 못 풉니다. 해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그 문제가 준 그 방정식을요. 이런 어떤 곱의 형태로 바꾸고 우변엔 정수가 오는 이런 꼴로 바꾼다라고 해법을 알고 계시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아니 선생님 너무 유형별로 이건 이렇게 풀고 저건 저렇게 풀고 이걸 다 외우고 있으라면 수학이 이상하잖아요. 수학은 이해 과목인데. 자,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한 이론과 논리를 이해해서요. 결국은 푸는 방법을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못 풀어요. 네, 수학을 너무 완전히 이해 쪽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적당한 암기가 반드시 필요한 과목이에요. 실수 조건이 붙은 부정방정식은요. 뭔가 완전제곱꼴을 2개 만들고 여길 0 오도록 만드는 해법이 기본 해법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나오는 내용까지 같이 해서 얘는 2가지 해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해법도 있고요. 추가로 판별식은 양수다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정수 조건이 붙은 부정방은 해법이 뭐다? 아하, 이 식을 뭔가 곱하기 꼴로 바꾸고 이쪽은 어떤 정수가 오도록 만들면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친구는 선생님 인수분해네요. 얘를 이렇게 인수분해. 아닙니다. 인수분해하면 낭패 봐요. 숫자가 안 맞아도 여기 정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해 보세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웬만하면 우리는 이렇게 바꿀 거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로 가는 게 아니라 껴맞추기식으로 갑니다. 6xy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적당히 껴맞춰요. 여기를. 만약에 3x하고 2y를 쓴다면 전개해서 얘가 나오겠죠. 그 다음 4x가 나오려면 여기가 어때야 되냐면 얘랑 곱해서 나온 거니까 여기가 3분의 4가 필요하겠죠.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껴맞춰서. 근데 이렇게 되면 잘못한 거예요. 왜냐면 우린 지금 이쪽을 정수화하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얘도 정수면서 얘도 정수가 되게 하면서 찾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이렇게 들어있으면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럼 뭔가 좀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면 3x가 아니라 2x하고 3y 써볼까 한번? 껴맞춥니다. 이 방법 배워 그냥. 그러면 여기가 4x 되려면 여기는 그렇지 2가 오면 딱 맞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3y 되려면 이렇게 마이너스 1 오면 딱 맞네. 일단 식만 맞추라고. 숫자는 무시해요. 일단 숫자는 나중에 맞추면 되거든. 그러면 이제 얘 전개하면 식은 나오는데 그럼 마이너스 7 되려면 여기 정수를 얼마 쓰면 될까요?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 쓰면 이게 여기 7 될까? 마이너스 7. 그렇죠. 5 쓰면 되겠죠. 그럼 이 전개되면 마이너스 2니까 넘어간 마이너스 7 맞지? 자, 다 학교 맞췄습니다. 짝 맞추기예요. 그럼 여기가 5가 나왔는데 잘 보니까 x가 정수면 얘도 정수가 확실하고 y가 정수니까 이것도 정수인 게 확실하거든? 그럼 정수 곱하기 정수가 5 나오는 정수가 몇 개 없잖아. 얘가 1이면 얘가 5가 되겠네요.
얘가 5면 얘가 1이 되겠네요. 이게 다죠? 자, 그래 보이지만 더 있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이렇게 네 가지가 있겠네. 음수인 거 다 빼놓지 않고 정수니까. 자, 그럼 이제 어렵지 않게 x하고 y를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서상으로. 이런 거 조심조심히 하나씩 해. 자, 첫 번째 줄. 얘가 1 되면 x는 얼마? 계산할 수 있잖아, 쉽게. 1이죠? 그 다음 얘가 5 되면 y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겠죠? 아니, 1이겠네. 1 이렇게 써주고. 또는 xy가 두 번째 거. 얘가 5 되면 x는 3. 얘가 1 되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또는 뭐 이런 식입니다. 이해 가시지? 그럼 해가 하면 내 쌍 나오겠죠? 됐죠? 그런데 보시면 답이 다 될까? 아니죠. xy는 정수라고 했잖아. 그지? 얘도 정수지만 xy도 정수니까 이게 안 되지, 답이. 이런 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답을 다 구한 후에 정수되는 것만 확인해서 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아이디어로 하나를 더 볼게요. 자, 똑같은 문제 유형입니다. xy는 정수.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네. 어라, 그러면 xy를 못 구하는데, 아하, 이 정수 조건이나 특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낫겠구나. 이렇게 믿는 거야. 그러면 얘를 아까처럼 뭔가 이렇게 곱하기는 정수꼴로 바꿔야 되는데요. 한번 껴맞춰봐. 짝맞추기. 잘 안 됩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잠시 자신 있는 친구는 잠시 수업 해놓고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할 건데 아까처럼 그냥 이렇게 적당한 짝맞추기로는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건 이리저리 시행착오를 거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일부러 숨겨놓은 거예요. 그렇게. 자, 지금은 요 가운데 거 두 개에서요. 마이너스 y를 묶어내봅니다. 그럼 x 빼기 1이 생기죠. 그 다음 뒤에 남은 게 지금 x제곱하고 3 남았잖아.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x-1을 뭔가 묶어낸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만들 수 있거든? 선생님 이거 인수분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아니라니까 여기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 3을 갖다가 잘 봐. 여기를 마이너스 1로 바꿔주고 여기를 어떻게? 마이너스 4 써주면 이거 넘어가서 3 되잖아. 자, 이제 뭔가 보이죠? 그러네. 이렇게 인수분해를 적절히 활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목적은 이게 과정이 인수분해 아니에요. 근데 인수분해를 중간중간 활용하면 묶어내는 방식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 그럼 이제 x-1이 묶여지니까 남는 건 마이너스 y 플러스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됐죠. 이제 됐네요. 딱 구조가 우리가 원하는 구조가 나왔으니까 이제 어렵지 않게 쓰면. 그럼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가 확실하거든. x, y가 다 정수를 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4가 나오려면 이제 좀 많네 얘가. 1이면 4구 2면 마이너스 4죠. 2면은 마이너스 2구 그리고 얼마? 4면은 마이너스 1이고. 이게 다인가요? 이게 다인 것 같죠?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더 있죠? 어디? 얘가 마이너스 1이면서 얘가 4일 수도 있고요. 얘가 마이너스 2면서 2일 수도 있고요. 얘가 마이너스 4면서 1일 수도 있습니다. 보여? 그렇지. 지금 얘하고 얘는 전혀 다른 두 수니까 누가 마이너스 1이고 4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럼 아까처럼 이제 한 줄 조심조심해야 돼. 이게 빠지거나 자꾸 빠지는 것도 많고요. 이까지 써놓고 또 x, y 구하다가 망하는 친구도 많아요. 천천히 한 줄 한 줄 생각하면서 해내세요. 됐지? 그래서 답을 구하고 답이 x, y가 정수인 게 맞는지 확인 잘 하시고 그렇게 하고 답지를 옮기면 자, 뭐 됐고요. 나머지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제들로. 자, 세 번째는 좀 더 어려워요. 자, 문장형 문제인데요. 자, 프린트 있는 친구는 꼭 보셔야 되고 내가 쓰진 않았어요. 읽어볼게요. 육진법에 세 자리 양의 정수가 있다. 육진법에 세 자릿수가 있다. 이것을 구진수로 바꾸면 역시 그것도 세 자릿수가 된대요. 그리고 숫자의 순서가 거꾸로 된다고 합니다. 이 수를 구하라가 문제예요. 자, 문제를 이렇게 어떤 문자를 사용해서 문자화,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세 자리 육진법의 수가 있다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잠시. 근데 얘를 갖다가 구진수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숫자의 순서가 거꾸로 된 똑같은 세 자릿수가 된답니다. 그러네. 이런 문제네요. 그리고 여기서 ABC는 어떤 수일까요? 그러면 ABC는 육진법과 구진수로 나타내지는 이 ABC는 당연히 0, 1, 2, 3, 4 중에 어떤 한 숫자들이겠죠. 5까지 가네. 육진수니까. 됐지? 아하, 결국 ABC는 정수야, 그지? 0부터 4 사이의 정수. 구하라. 5까지. 자, 어떻게 구할까요? ABC를 구하라가 문제입니다, 결국. 이렇게 진법으로 난 문제는 기본이 10진수로 바꾸는 게 여러분 좋습니다. 그래서 얘를 10진수 바꾸면 어떻게? A 곱하기 6의 제곱 플러스 B 곱하기 6 플러스 C. 얘도 C 곱하기 9제곱 플러스 B 곱하기 9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거를 한쪽으로 싹 넘겨서 정리합니다. 그럼 선생님 좀 빨리 좀 할게. 자, 정리하면 35A 마이너스 80C 마이너스 뭐 한쪽으로 넘겼다고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정리된 게. 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거밖에는 문제가 준 게 없어요. 더 이상. 정수다와 이 등식밖에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근데 구하란 건 ABC예요. 너무 심하죠, 그죠? 문자는 3개나 줘놓고 식은 하나밖에 안 만들어줬어. 부정방정식이란 걸 캐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수 조건이 붙은 부정방정식이라는 거에서 여러분들은 똑같은 힌트인 얘를 뭔가 이렇게 곱하기 꼴은 정수다로 바꾸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만만치 않은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는? 좀 까다롭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얘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3B를 여기로 한번 넘겨볼게. 3B를 넘기면 이쪽에 3B를 놔두고요. 그 다음 얘는 5의 배수라는 걸 캐치해서 5를 묶어내 봅니다. 그러면 7A-16C가 나오나? 이렇게 되죠. 그럼 더 이상 얘는 어떻게 변형할 방법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얘를 이 꼴이라고 보는 거예요. 얘가 정수 맞잖아. 그리고 얘는 뭔가 곱하기 형태 만들었죠. 그럼 이 형태로 지금 얘를 파악했다고 보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아까처럼 일일이 찾는 거예요. 하나씩 진짜로. 뭘 곱해서 얘가 될까? 이런 걸 고민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여기 숫자를 모르는데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아이디어를 써야 되냐면 이 좌변이 5의 배수인 걸 캐치해야 됩니다. 좌변이 5의 배수니까 우변도 5의 배수겠죠? 그럼 3B가 5의 배수 되려면 B는 뭘까? 이 생각부터 해버리는 거야. 그지? 그럼 B는 0부터 5까지 수인데 5의 배수가 돼야 돼, 3B가. 그럼 B가 뭐가 돼야 5의 배수가 되겠어요? 그렇지. 0 또는 5입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럼 이제 B가 0이다 라고 하면 이쪽이 0 되니까 그럼 얘가 0이겠죠? 그럼 7A는 16C가 성립할 거고요. 그 다음 얘가 5가 되면 그럼 15가 되니까 얘는 3이 되겠죠? 7A 빼기 16C가 3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형을 맞는 거야. 자, 이 다음부터는 아까처럼 약간의 노가다성의 문제입니다. 일일이 찾으세요. 알았지? 여기 AC에 뭘 넣으면 0부터 5 사이의 정수를 뭘 넣으면 이게 같아지는가? 근데 0은 일단 안 되죠? 왜 안 돼? 0은 왜 안 되지? 0, 0, 0 되면 세 자릿수가 안 되잖아. 그지? A가 최고 자릿수고 세 자릿수라고 했기 때문에 0이면 A가 세 자릿수가 안 되니까. 그럼 여기서 일단 찾아보세요. 그럼 아마 0, 1, 2, 3, 4, 5를 적당히 넣으면 같아지는 게 안 나올 거야, 이게 해보면. 여기는 안 나옵니다. 여기서는 시행착오 해봐요. 선생님 빨리 할게. 그래서 A가 5가 나옵니다. 아하, A가 오면서 그 다음 C는 얼마나? 2 나오네요. C가 2 나오고 그리고 B는 5라고 아까 찾아놨으니까 이렇게 해서 답이 나왔습니다. 그럼 세 자릿수는 결국 A, B, C 육진법의 수니까
5, 5, 2 육진수가 답이고요. 뭐 이 답을 십진수로 바꾸어 쓰라가 실제 문제라서 얘를 십진수로 바꾸어서 표현해주면 됩니다. 자, 좀 어려운 것까지 쭉 가봤는데 실제로 뭐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해질 겁니다. 네. 다음이요. 자, 이제 두 번째 실수 조건이 붙는 부정방정식입니다. 자, 실수 조건이 붙는 부정방정식은 해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꼴은 0꼴로식을 바꾸든가 아니면 이걸 쓴다. 이렇게 일단 두 가지를 외우시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럼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이 꼴로 바꿀 거냐, 또 어떻게 하면 이걸 쓸 거냐. 자, 아이디어는요, 가장 중요한 해법도 알아야 되지만 친구들이 이거를 이렇게 못 바꾸는 게 가장 첫 단추를 못 껴섭니다. 첫 단추가 뭐냐면요, 내림차순입니다. 내림차순. 이걸 하지 않으면 저게 힘들어요. 그냥 얘를 갖다가 뭐 x제곱 하고 무슨 x, 지금은 2차 함계수가 1이니까요. x제곱 계수가 1이니까 뭐 앞에 뭐가 있으면 또 묶어야 되겠죠. 플러스 얼마, 이렇게 우선 바꾸는 거야. 우선 할 일이. 그러면 얘가 뭐가 나오냐면 얘가 마이너스 4y 플러스 2가 나오게요. 여기가 5y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5가 나오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완전 제곱을 두 개 만드느냐? 두 개가 한꺼번에 만들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선 하나만 만듭니다. 하나만. 즉 x로 내림차순 썼다는 뜻은 얘를 완전 제곱 바꾸는 건 당연히 x에 관한 완전 제곱꼴을 만든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1차 함계수니까 1차 함계수의 반의 제곱이 필요하죠? 할 수 있겠지? 아, 이거 아까 자세히 써야 되나? 또 혹시 잘 안 되는 친구는 또 빨리 쓰면. 자, 한번 쓸게. x제곱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잠깐 묶어낼게요. y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1. 아이, 자꾸 틀리네. 자, 다시. 마이너스 2 묶으면 2y 마이너스 1 x가 됩니다. 그러면 요 1차 함계수의 반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여기다 2y 마이너스 1 제곱하고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했다 빼고 남는 게 5y 제곱 더 마이너스 8y 플러스 5. 자, 지금 보이죠? 자, 그래서 요 세 개를 갖다가 묶어버리면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 전체 제곱이 됐죠. 그럼 이제 뒤에 남는 것들 있잖아. 완전 제곱은 요까지고 이 뒤에 남는 이 어떻게 보면 찌꺼기 얘들을 싹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뒤에가 뭐가 나오냐면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딱 우리가 바라는 형태인 제곱되고요. 얘도 알아서 완전 제곱으로 만들어지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뭐 xy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둘 다 0이다라는 걸 만들 수 있겠지? 실수니까. 실수란 조건이 없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만들었다 치더라도 둘 다 0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허수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뭐 xy는 구해집니다. 그럼 선생님, 야, 지금 운 좋았네요. 여기가 완전 제곱이 딱 됐네요. 그죠? 만약에 문제예요. 여기 5자가 실수로 6자로 나왔다. 그럼 완전 제곱 되겠어요, 여기가? 안 되죠. 그럼 못 풀어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못 풉니다. 그럼 그러네. 실수권이 붙은 부정방은 그러면 굉장히 특수한 형태만 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기억을 해두시고. 그럼 이제 또 다른 방법인데요. 판별식. 그럼 판별식은 어디서 쓰느냐? 아까처럼요. 내림차순 된 데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림차순으로 정리된 방정식에서 1번 방법으로 가든지 2번 방법으로 가든지 그러는다는 얘기입니다. 꼭 차순을 일단 써.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생각? 그렇지. x에 대한 방정식인데 x가 실수를 했으니까 얘가 결국 실근을 갖는다고 볼 수 있죠. x에 대한 방정식이 실근 가지니까 판별식이 0 이상인. 그럼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이니까. 근데 얘가 짝수죠. 짝수 2 묶으면. 그러니까 b 다시 제곱 빼기 ac로 갈게. 그러면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뭐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4y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이렇게 되면서 완전 제곱되네? 제곱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실수의 제곱이 0보다 작을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0하고 같을 수밖에 없겠죠. 이게 성립하려면. 따라서 y-가 0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됐네. y가 나왔고 그 y는 2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를? 그지? 다시 원래 문제 넣습니다. 좀 귀찮은데 y는 2를 이 문제에다 넣어요. y자리에 2 넣으면 x가 구해집니다. 됐죠? 그럼 둘 중에 간단한 거는 이 풀이가 더 간단하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들은 둘 다 알고 있는 게 좋아요. 둘 다 알고 자기가 좀 자신 있는 풀이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특수한 방정식까지 봤습니다. 자, 연립방정식 문자가 2개, 식 2개, 문자 3개, 식 3개, 개수가 맞을 때 해법, 그리고 이제 좀 독특한 개수가 안 맞을 때도 특수한 조건 하에서 풀 수 있다는 거. 자, 기억하시고 문제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어요.